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닥터 TV의 송철입니다.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세무사입니다. 네, 이 편에서는 이제 자산 증식하면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한번 공감하실 텐데 바로 차량입니다. 네, 집을 사시기 전에도 차를 먼저 사시기도 한데 왜냐면 병원이 자리 잡으면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 소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기죠. 왜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보상 심리가 조금 저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쇼핑 안 좋아하시고 뭐 대부분 골프라든지 차량 거의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술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고. 아, 많이 안 드시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거의 이 두 가지인데 거기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차량이죠. 그래서 차량이 업그레이드는 정말 끝도 없잖아요. 그쵸? 골프는 제가 뭐 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한계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차량을 대부분 개원하시고 나서 한 빠르면 1년차 또는 2년차, 3년차 사이에는 많이들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기존 차량에서. 네. 근데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첫째로는 뭐 리스로 살까, 뭐 현금을 사냐, 뭐 렌트가 나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 얼마까지 경비 처리되냐, 얼마짜리 살까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고 싶은 차 타세요라고 얘기를 하시죠. 맞아요. 경비 처리가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사고 싶은 게 제일 그렇죠. 우선이죠.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이제 경비 처리 같은 경우에도 비싸다고 해서 전액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당해 연도에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안 되고 나머지는 유보라고 해서 이제 미뤄져 있다는 거지 나중에는 뭐 팔 때라든지 아니면은 5년간 감가상각이 끝나고 6년째 7년째 계속 타고 있다 그러면 그때 추인이라고 하죠. 그때 감가상각비가 미뤄졌던 게 처리가 일부 되니까 국산차로 뭐 4천만 원 이하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인승 경차를 사지 않는 이상은 그건 100% 내니까 뭐 농달차나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사고 싶은 차 사서 타는 게 경비 처리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에 본인의 더 만족감도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영상들을 사모님들이 싫어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원장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와서 그런 걸 물어보실 때 경비 처리 다 되니까 되죠. 시간의 문제죠. 그렇죠. 안 되지 않죠. 원장님들이 원하는 대답은 세무사님한테 된다고 해주세요. 속으로 이제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된다고 해줘야 허락이 마지막 승인이 이래나 저래나 처리되는 금액은 동일하겠지만 말을 할 때 어찌됐든 다 됩니다와 올해 800밖에 안 돼요는 완전 다른 얘기라서. 그럼요. 그리고 이제 40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카를 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차를 한 7, 8년째 타니까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거든요. 튼튼하게만 하면 된다 이런 건데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타고 싶은 차도 다양하고 예, 좀 그리고 자주 바꾸고 싶잖아요. 병이 나요.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막 뭔가 막 병이 나더 저는 병이 나더라고요. 병이 나서 막 그게 사야지 해소가 돼요. 안 사면 이게 해소가 뭐 다른 거에 뭐 쇼핑을 해도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뭐 살 희한해. 때까지 통화할 때마다 얘기하죠. 살 때까지 통화할 때마다 얘기하죠. 사야 된다고. 저도 그 차를 하나 최근에 뭐 산 게 있는데 그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지나가면서 잘 있네 이런 만족감이 있고 그 또 없을 때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참 저도 이게 제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참 자기 만족이죠. 차량 맞아요. 사실 때 리스로 하셨었죠. 그쵸. 제 리스로 샀죠. 리스로 산 것도 있고, 이제 현금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싼 거는 현금이고. 맞아요. 스나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나고, 뭐 기간이 늘어나서 길게 납입을 하는 만큼 또 이자가 더 많이 붙잖아요. 그쵸, 비싸지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이게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리스 같은 경우는. 맞아요. 뭐 2억짜리 차를 당장 살 수 없으니, 뭐 5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겠다라는 거는 2억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이제 그 리스 캐피털 회사에서 빌린 건데. 이자도 조금. 이자도 내면서. 근데 리스를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거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승계가 편하니까 팔기가 좋아요. 그렇죠. 보증금 내고 이제 선납금 또는 내고 이제 월 상환만 하면 되니까 차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리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현금을 막 1, 2억짜리를 누가 쉽게 살 수 있나 물론 뭐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제한된 폭이 있죠. 그 접근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리스를 아시겠지만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주의하실 점은 리스를 계속 터트리고 바꾸고 터트리고 바꾸고 액수가 커지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대출 받을 때나 뭔가 신용평가를 해야 돼서 일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개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고가 차량을 한 3-4대 소유하고 있는데 리스로 하셔가지고 신용도가 정말 떨어져가지고 힘들게 개원 대출 진행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리스가 좋은 점은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차량을 판매할 때도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 될 때, 대출을 받을 때, 뭐 이제 뭐 부동산을 사거나 뭐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뭐 중요해요. 네. 빌려 타는 개념에 뭐 렌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 렌트는 또 그런 게 없어요. 예, 네.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네. 차량만 빌려서 수수료만 내고 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게 무서우신 분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맞아요. 리스는 대출로 잡히는데 렌트는 대출로 안 잡혀요. 그런데 렌트는 또 이제 또 단점이 넘기는 게 안 되고 한 번 하면 오래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렌트비가 뭐 보험료 포함된 경우도 있고 좀 비싼 경우도 있고 보험료 포함하고 부가세까지 붙으니까. 네, 저희 같은 법인 같은 경우는 직원들 구성원의 나이가 어릴 때는 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더라고요. 보험료가 법인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이 문제하고 키로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저희는 다 지금 직원들 차량 거의 다 렌트를 하고 있어요. 다 비교해 봤는데 500만 원짜리 아반떼가 보험료가 100얼마 나오더라고요. 지금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헛자 번호판이에요. 네. 렌트가 이제 관리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보험료든 취등록세든 뭐 그쪽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는 거라서 맞아요. 그냥 몇 년 렌트 계약을 하고 끝나면 다시 반납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규모로 몇천 대씩 이렇게 해서 관리가 사실 뭐 정비소를 지어야 되는 규모거든요. 그 정도 렌트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렌터카 회사랑 계약을 해서 모든 이제 관리는 그쪽에 맞아요. 다 찾아와서 다 정비해주고 하니까 그럼 직원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차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책임져 주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의 소유권이 렌트 회사니까 자기네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빌려줄 수 있는 상태로 항상 만들어놔야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전부 다 렌트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편한 문제라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무조건 현금 구입이 제일 좋다고 해서 항의 전화가 항의 전화 왔나요?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 다 얘기는 했거든요. 나쁘지만은 않다 라고 했는데 이제 불편한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참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그래요. 정답은 없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점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판단은 사실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경험에 또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또 저희가 다 뭐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차 사는 게 좋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특별히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할 때는 저희는 이제 항상 원장님 편에서 말하는 거라 조금 뭐 자주 바꾸시지 않고 오래 타실 건데 자금적 여유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구입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상황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저희가 드리는 정보 같은 경우도 원장님 상황에 맞춰서 잘 습득을 하신 다음에 가까운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세무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또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판단하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상황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참 그게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아까 말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지금 무궁무진한 답변과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예측해야 되는데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뭐 좀 시시콜콜하게 차량에 대해서 막 딱딱한 내용보다는 그냥 스몰 토크식으로 막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남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스타텍스 채널이나 저희 채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편도 마치겠고요. 다음 편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